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나온 대책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이 거셉니다. 시장은 잡히지 않고 대책의 위헌 가능성도 만만치 않죠. 부동산 대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시장 동향은 어떤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김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대책이 발표되는 걸 계속 지켜봤지만 보통 발표되고 나면 시장이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오르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책은 나오고 나서 계속 아파트 값은 오르고 논란은 거세고 이번 대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 발표 직후에라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시장 진정 효과가 이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오히려 상승세가 더 커지기도 했고. 비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뭐 김포. 대표적으로 김포 파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대책 발표 이후에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들에 수요랑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제 제일 큰 논란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워낙 반복적으로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한 내성,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라는 평가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우회 전략 같은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번지면서 사실상 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덜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그 기저에는 무엇보다 이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과열된 데는 수요 시장의 이런 들끓는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는 물론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저금리 유동성 장세를 첫손에 꼽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자산 양극화나 계층화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제 하단부에 있는 수요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투자하기 힘들고 자산이 이제 상위 고소득자나 부자들에 비해서는 늘리기 어렵다,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조바심에 좀 내몰리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하고도 좀 연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도 정부 대책이나 이런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좀 빠르게 무리를 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제 좀 자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좀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요자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투자 심리나 이런 투기성 흐름 같은 것들이 극대화된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계속되면서 조금은 취약해,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도 이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 하여튼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매수 대열에 뛰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공급에 힘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기다려서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확충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규제를 한 곳이 더 오르더라. 예를 들면 분당 들어오기 보니까 용인을 규제하니까 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용인보다 조금 더 서울에 가까운 분당이 좋겠다. 그래서 분당이 일수일세 1, 2억씩 오르고 그랬다는데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그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거의 전역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포나 파주처럼 조금 일부 예외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어차피 동일한 규제를 받을 거라면 좀 더 입지나 상품성이 뛰어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일종의 이제 서울 같은 투자 중심 지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수요자들이 생긴다는 분석들이 좀 있고요. 물론 투자 금액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투자를 진정시켰던 그런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기도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지역에서 그동안 좀 덜 올랐던 곳들이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진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더 안전하고 투자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최근에 6월 들어서도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난다면서요?
단적으로 대책 때문에 더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전까지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금매 거래 이제 제한 요건 같은 것들이 이제 5월, 6월에 좀 걸쳐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비규제 지역 등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곳에 규제가 좀 본격화되기 전에 소위 이제 막차 투자라고 해서 서둘러서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도 시장에서는 꽤 나타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번에 6.17 대책에서 발표된 대출 규제가 금융당국에서는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뭔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 서두르려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언제 또 규제 지역이 확대될지 모르니 서둘러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흐름들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6.17 대책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본다면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또 이 재건축의 2년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우선 이 대출 규제에 관해서 이 잔금의 대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비하는 사람들 굉장히 낭패를 겪는다고 하던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대출이라던가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은 사실상 이제 시장 표현으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종전과 똑같은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 액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례들을 다 지금 소급 적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이 소급 적용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위원회 관련된 얘기들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시장 논란이나 이제 부딪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위헌 문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고요. 강남구 대치동, 삼성, 청담, 그리고 송파구 잠실 이 네 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했잖아요.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꽤 많더군요. 네, 저도 몇 곳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발표들을 좀 들었는데요. 일단 뭐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저희가 주요 개발 지역에서 종종 지정이 되어 왔었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아파트 특히 법정 면적보다도 훨씬 축소된 면적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부분으로 서울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이해와 함께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뭐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해도 그 여부를 가리고 뭐 이러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또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제 공공성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에서의 이제 법률적인 행위라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굉장히 논란거리기는 하지만 일단은 시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 시행은 된 상태입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헌법 위헌 소송이 또 제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이건 너무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뭐 재건축 투자를 하고 이제 건물의 낡은 정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 뭐 전세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정부에 이제 한동안 권장을 했던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한 이런 소유자들이 특히 이제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약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뭐 재산권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 불만이 있어도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도정법 이 연말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뭐 저희가 지금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재건축 규제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일시적으로 규제를 받아서 중단되거나 그에 따른 도심의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들여다 보여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적으로 도심의 대단지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서울은 재건축 정도가 대표적인데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실거주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희가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같은 것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도심의 새 아파트 재건축이 일시에 또 스톱되면서 공급 부족. 일정 시기 후에는 또 공급에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이라서 이런 재건축 규제가 계속 대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공급적인 인위적인 불균형을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정부의 인식이 참 중요할 텐데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하나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이화여대 지금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그분은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폭락할 테니까 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일본의 사례를 잘못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박선호 차관과 이 조기수 홍보수석의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만 놓고 봐도 수요 억제책 중심의 대책들이 사실상 그렇게 계속적으로 안정된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나 방향으로 조금 폭넓게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보충을 해서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 여전히 좀 수요 억제책 일변도로 흐르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좀 과열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부동산 주택을 굉장히 좀 투자형 자산으로 바라보는 거는 뭐 정부가 보는 인식과 마찬가지로 좀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 아니면 이렇게 좀 저성장 사회에서 양극화되는 이런 시장에서 자산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막기 어려운 이런 흐름들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도심의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로 시장이 요구하는 특정 상품, 뭐 콕 집어서 말하자면 네. 새 아파트입니다. 좋은 예. 지역의 새 아파트. 그렇죠.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예. 새 아파트, 좋은 지역의 인프라 환경 예.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급은 전체 주택 공급 총량보다는 사실 좀 모자라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뭐 한 25년 정도부터 신도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현재의 수요 요구량보다는 새 아파트 공급량이 도심에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최근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 가격 급등세나 계속해서 이제 매매 시장에 투자적인 심리가 몰리는 것을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폭넓은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계속 수요 억제책이 추가 대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조기수 홍보수석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폭넓은 대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조기수 홍보수석 얘기 같아요. 뭐 일단 중간에 어떤 판단으로 정책이 나올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후에 시장 변화나 계속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좀 요구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번 정부에서 계속 나온 정책들이 시장에서 요구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이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시장하고의 충돌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시장 충돌이 예상된다는 게 우리 김규정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정부는 공급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정부 인식과 많이 다른 게 아닌가. 네. 그럼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면 가장 시급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만약 공급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 재개발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게 거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 공급이 저희가 당장 시작한다라고 해도 한 3, 4년은 예. 기본으로 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뭐 정책 변화를 시킨다라고 해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도심에 계속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이 된다면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나 정책 운영 방향은 조금 더 폭넓게 논의가 돼서 바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규제 부분에서도 혹시 22번째 대책이 나온다면 뭐 나올 것 현재로는 같습니다. 예, 김포, 주요하게 파주. 예. 예, 그런 규제 지역 확대나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자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자면 이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나 이런 보완책들이 이번에는 좀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정부의 22번째 대책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